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셨어요? 네, 선생님께 뭐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저 네, 왔어요. 네. 얼마 전에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험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딱 우리 아이들 중2인데 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개편되는 내용인데 저는 큰아이를 대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 내용을 보고도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게 감이 쉽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쵸. 네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나가지고 네. 나름대로는 그 개편 시안 교육부 자료를 좀 뽑아서 꼼꼼하게 이제 분석도 해보고 네.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해서 나오는 방송들도 좀 많이 보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근데 지금 우리 채널에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초등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도 좀 어렵고,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나 또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제 카메라 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런 영상들을 좀 보니까 네. 또 이제 잘 모르시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 댓글들을 좀 보니만 네. 또 여기저기 학원들에서 또 되게 그런 학원들 입장에서 아. 각각의 학원들 입장에서 네.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송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논술학원을 빨리 등록시켜야 되나?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네. 지금 이제 과학학원을 빨리 다녀야 되나? 네. 뭐 통합사회 시험을 본다는데 그럼 사회 역사 이런 걸 지금부터 해야 되나? 네. 막 이렇게 또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댓글들 다시는 분들 좀 봐가지고 네. 우리 오늘은 그냥 제가 또 이렇게 입시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중2 학부모잖아요. 네.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네네. 자, 이번 개편에서 사실 가장 이제 크게 바뀐 거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수능이죠. 수능이 이제 통합,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 개편을 하겠다. 네. 요거고요. 두 번째가 내신. 내신이 현재 고교 내신 9등급 체제에서 이제 5등급으로 좀 완화를 시키겠다. 네.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데 네. 수능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목동 진주 언니 채널은 수학 채널이니까 네네. 저희 수학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제 현재 수능에서는 수학 아직 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곧 알게 돼야 될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능의 수능 범위는 이제 수원, 수투 이게 네. 이제 공통으로 과목이 들어갔었고 네. 자,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네. 미적, 네. 기하 네. 이렇게 이제 세 과목 중에 내가 전공이나 네. 나의 뭐 그 앞으로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보는 맞아요. 체제였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과일과 상관없이 선택 과목 따로 없이 네. 그냥 지금 현재 이제 바뀐 게 대수, 그다음에 네. 미적분 1, 네.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대수는 뭐예요, 선생님? 네네. 설명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라고 네. 이제 그 제목 과목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대수는 지금 현재 수1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수원의 범위가 그러면은 대수라는 대수로의 이름으로 네.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네. 미적분 1이라는 게 현재 수2에서 다루고 있는 미적분 내용을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보통은 문과 친구들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던 확률과 통계를 네. 이제는 문이과 공통으로 그냥 다 같이 시험을 보겠다. 이제 네. 이렇게 과목이 바뀌었고, 네. 그러면 현재 이과 친구들이 선택을 했던 미적분 심화, 어려운 그런 미적분 심화라든지 기하 이런 네. 내용들은 심화 수학으로 따로 별도로 빼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시안이 나왔어요. 네. 그냥 이제 언뜻 이제 보면 그리고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과도한 킬러 문제는 좀 빼겠다, 배제하겠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해서 네. 보면은 현재 이제 문과 친구들이 배웠던 그 과목 내용이 수능에 전체 공통적으로 수능에 들어갔고 네. 극심화로 어렵게 다뤘던 미적분 내용이라든지 네. 기하의 이런 어려운 내용들은 필요한 친구들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심화 수학으로 따로 뺐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시험 볼 때 수원, 수투, 확통 네. 이거는 그 문과 아이들이 주로 그렇죠. 선택하는 그게 그 과목이었던 공통으로 공통적으로 보는 범위로 다 됐다. 그냥 문이과 통합으로 다 보겠다. 네. 이렇게 바뀐 거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이과 친구들이 선택해서 봤던 더 심화된 네. 미적분이나 기하나 이제 이런 내용들은 필요한 친구들만 심화 수학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조금 그래도 그렇게 지금처럼 막 어렵게 공부를 하지는 않아도 될 가능성은 있죠. 아직은 네.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 표면적으로 좀 보면
극심화의 내용들이 좀 예외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저는 요거를 보면서 수포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초등 친구들한테 항상 계속 이야기할 때 네. 수학 머리가 있어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네네. 우리도 성실성과 열심히 노력하면 네네. 그 친구들 못지않게 현재 입시체제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네네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능이 조금 바뀌면 네. 그 폭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런 이야기 때문에 그러면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부담이 줄어들었네? 네. 그러면 나 이제부터 수학을 좀 줄이고 논술 가야지. 가야 되나? 과학 가야지. 과학학원 등록해야 네. 되나? 막 이제 이렇게도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네. 이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요 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막 지금 심화 수학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쨌든 지금 시기는 수학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야 될 시기예요. 네. 대입이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수학의 뭐 범위를 줄인다든지 수학 공부의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짜실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어쨌든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탄탄하게 해야 될 시기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이런 부정확한 네. 그런 카더라에 휩쓸려가지고 네. 우리 아이의 수학 공부를 좀 망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시안을 좀 살펴봤을 때 사실은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첫 번째가 자 통합적 융합적 학습이라는 통합적, 융합적 학습. 네. 요 키워드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열린 논서수령 평가 지향 딱 요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논술학원이 자꾸. 근데 통합적 융합적 학습 이 말 때문에 사실 수능이 지금 바뀐 그 취지도 사실 요거거든요. 네. 과목들을 통합적 융합적으로 네네. 평가를 하겠다. 네. 어떤 한 분야만 딱 집중돼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막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네. 푸는 방식이 아니라 네.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더 네. 이제 계속 방향을 바꿔가겠다라는 취지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린 논서수령 평가, 그다음에 통합적 융합적 학습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갈 필요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논술학원을 등록해라가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이전에 영상에서도 서술형 풀이 쓰는 연습 같은 것들을 네네네. 초등 시절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습관들을 잡기 좋은 시기가 우리 지금 초등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으로 대입이 이런 쪽으로 바뀌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서술형 평가에서는 정말로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글씨로 또박또박 다 써내는 연습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잡혀 있어야 네. 훨씬 유리한 거죠. 네. 이거를 막 지금 당장 내가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막 어떤 단기간에 막 연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 학습 안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낸 과정,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근데 이것들은 사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었고 습관을 잡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기를 다지는 기본기에 충실한 학습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근데 드리고 진짜 싶네요. 서술형 문제 푸는 거는 일찍 잡아야 될 것 같은 그쵸.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식 쓰고 답 쓰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과정을 쓰지 않아가지고 감점되는 경우 네. 내신 때는 그러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수학은 어쨌든 내가 어떻게 막 풀던 답만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빨리 막 풀어가지고 답 맞아서 동그라미 딱 쳤으면 속도전, 이건 끝. 속도전. 예, 예.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런 습관이 들이기 전에 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꼼꼼하게 네가 이 답을 내는 과정을 맞아요. 쓰는 연습들 이런 맞아요. 것들을 지금 좀 연습을 시켜주시면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링크 걸어드리는 영상은 전에 제가 서술형, 논술형 문제 푸는 연습하는 방법들 한번 영상으로 담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시는요 네.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나 요
개편안도 지금 현재 중2부터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까지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친구들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가 입시가 바뀔 때마다 우리 아이의 학습 전략을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중요한 건 튼튼한 기본기라는 네.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 개편안을 좀 봐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편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비단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학습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학에서 우리가 초등 수학에서 계속 심화까지 튼튼하게 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세요라는 네.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심화학습이라는 게 이게 대입에서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심화학습이 아니에요. 초등, 중등 시절에 우리가 다져야 될 심화학습은 네. 정말로 우리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 네.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베이스를 다지는 학습인 거지.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빠졌다고 초등 수학에서의 심화 문제를 안 하면 그렇죠. 수학적 이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한 건 없다. 네. 변한 건 없다. 우리는 계속 기본기를 다지고 네.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전략에 대한 고민은 일단 수학이 공통수학, 수상화까지는 수원, 수투까지는 어쨌든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네, 저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